저희는 지금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의 자격으로 어디에 와 있느냐? LA에 와 있습니다. 왜? AMD에서 주관하는 테크데이에 초청되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AMD에서 발표된 AMD의 차세대 그래픽 카드, 베가 아키텍처, 그리고 무려 16코어의 스레드리퍼 두 가지 타이틀로 아마 곧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는 얼마 전에 AMD 리사소 박사가 가격과 스레드리퍼의 가격과 기타 세부 사항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아마도 조심스럽게 스펙, 공식적인 세부 스펙과 가격, 기타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잠시 후 1시부터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AMD 테크데이에서 저희가 두 가지 큰 제품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래픽 카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CPU인데요. 그래픽 카드를 먼저 언급을 드리자면 라데온 RX 베가가 드디어 세상에 선을 보였습니다. 2년 만에, 약 2년 만에 출시가 되는 그래픽 카드죠. 라데온 RX 베가 64가 있고 그리고 56이 있습니다. 64 같은 경우에는 우선 4096개의 스트리밍 프로세서 그리고 8GB의 HBM2 메모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클럭이 기본 클럭이 1247 그리고 부스트 클럭이 1546입니다. 그리고 라데온 RX 베가 56은 GTX 1070에 대항하는 물건이고요. 정확한 스펙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격. 라데온 RX 베가 64의 경우에는 공랭 버전이 $499입니다. 그리고 라데온 RX 베가 56은 $399입니다. 그리고 이제 CPU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레드리퍼죠. 얼마 전에 출시된 라이젠 7 그리고 라이젠 5, 3 전 라인업이 준비가 됐는데 최상위 플래그십 프로세서는 준비가 안 되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번에 공개가 된 셈인데요. 앞서 리사수 박사가 스펙과 그리고 가격 부분은 공개를 했어요. 근데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부족했어요. 우선 CPU, 스레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1950X, 그리고 1920X, 그리고 1900X 세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950X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스펙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16코어, 32스레드, 그리고 기본 클럭이 3.4기가, 그리고 부스트 클럭이 4기가입니다. 가격은 아시다시피 $999. 그리고 1920X 같은 경우에는 12코어, 24스레드고요. 기본 클럭이 3.5기가, 부스트 클럭이 4기가입니다. 가격은 $799죠. 그리고 오늘 새롭게 공개된 1900X 같은 경우에는 8코어 16스레드예요. 그리고 가격은 $549입니다. 출시 시기는 1950X와 1920X가 8월 10일이고요. 1900X가 8월 31일입니다. 두 가지 큰 제품이 공개가 된 셈인데요. 자세한 것은 K사존 벤치마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설레어요. 이번 행사에서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우선 CPU인 스레드리퍼, 이 CPU는 제가 봤을 때는 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경쟁사 인텔 대비 더욱더 풍성한 물리적인 스펙, 무려 1950만 하더라도 16코어나 되죠. 32스레드. 그리고 1920은 12코어 24스레드. 경쟁사의 7900X가 $999에 10코어 20스레드란 말이죠. 하지만 1950X 같은 경우는 무려 코어가 6개나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동일하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요번에 스레드리퍼의 TDP입니다. 무려 180W나 되는데요. 가격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주의 깊게 볼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클럭이 높아요. 기본적인 클럭이. 아시겠지만, 유저분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스펙, 클럭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비 전력, 발열 이게 뛸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AMD에서 좀 승부수를 건 것 같습니다. 경쟁사 인텔 같은 경우에는 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클럭이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7900X 발열이라든지 소비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AMD는 무슨 배짱인지 TDP도 180W예요. 코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저희가 벤치마크를 살펴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 수준에서 이렇게 세팅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레드리퍼가 AMD의 좀 자신감 이런 부분들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좋은 소리를 하기가 좀 힘이 들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2년 만에 출시되는 하이엔드 그래픽카드인데도 불구하고요. 성능이 제가 예상한 바로는 지포스 GTX 1080과 엎치락뒤치락 할 정도의 성능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성능이 더욱더 높았다고 하더라면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요번에 AMD에서 RX 베가 64의 가격을 $499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비정상적인 가격이에요. 아시겠지만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 중에서 새로운 것들이 좀 채용이 된 게 있거든요. 빅칩이기도 하고, 그리고 차세대 메모리인 HBM2가 적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499밖에 안 해요. 유저분들도 아시겠지만 새로운 플랫폼이 채용이 된다고 하면 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코어도 엄청 크기도 하고 새로운 플랫폼의 메모리가 채용이 되고, 이런데도 가격이 $499밖에 안 하는 것은 경쟁사 지포스 GTX 1080 그리고 1080 Ti에 대항할 물건이 없다. 그래서 성능이 후달리니까 가격도 이렇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저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AMD에서 분명 기술 개발을 하고 있을 것이고, 다음 세대 때에는 분명 좋은 제품이, 경쟁사와 비빌 만한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아닌 희망을 좀 품어보기도 합니다. 이상 저희가 다 미국에 오면서 살펴봤는데, 처음에 오자마자 비행기 시간이 너무 이렇게 긴 마당에 그래도 오니까 참 감회가 남달랐어요. 새로운 제품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외국 사람들도 직접 이렇게 막 인사도 하고 막 하이파이브 하고 아직까지는 저희는 오면서 느낀 거는 가슴이 아직까지는 새로운 제품을 볼 때마다 뜨겁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그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좋고, 건물도 크고 좋고,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그리고 좋은 볼거리로 회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